박승주의 승승장구. 친구한테 뭘 더 주지? 얼마 전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냉장고 문을 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 놀러 온 제게 뭐라도 하나 더 먹여주려는 마음이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느낄 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들 종종 있잖아요. 사소한 순간들인데 그 작은 순간들이 사람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며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는 쭈디 박승주입니다.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마음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에 탐험가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커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두 눈앞의 끝서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자리 찾아라. 너의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fall,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거쳐 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꼭 달릴수록 멀어져도 난 좋아. I'll never never give up. I'm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끝이라 생각한 순간 Beyond the road. 너는 세상이란 감싸나. 때로는 느릴 때도 가끔은 지친데도 멈추지 않고 let me fly. 두 눈앞의 끝서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자리 찾아라. 너의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가 뭐래도 믿어 난. 다치고 망가져 버거워진 항해. 숨 한 번 고르고 이어가면 okay. 그럼 넘어 세상은 내 품에 안을래. 두 눈앞의 끝서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자리 찾아라. 너의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나의 여정을 믿어 난. 윤하의 오르트 구름으로 우리가 첫 곡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첫 곡으로 좀 힘찬 노래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께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느껴지는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승승장구 시작해봤습니다. 며칠 전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친구가 매운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여서 제가 정말 맵다고 소문난 떡볶이 그 밀키트를 사들고 갔거든요. 그 친구네 동네에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떡볶이 집이 없다고 해서 밀키트 좋아할까 하고 사갔는데 사실 저는 매운 걸 너무 못 먹어서 흔히들 맵찔이라고 하죠. 이게 비방용 말인 것 같긴 한데 정말 소문난 제가 맵찔이거든요. 그래서 뭐 떡 한 두 개, 세 개 먹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운 걸 못 먹는 걸 아는 그 친구가 글쎄 집에 있던 포도 주스며 치즈, 물, 뭐 그냥 집에 있는 매운맛 중화제들을 다 꺼내주는 게 아니겠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그럼에도 부족한지 뭘 더 줄까 막 이런 모습에서 뭔가 고마움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서 거절을 했지만요. 이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떡볶이를 또 그걸 못 먹는 제게 치즈를 주스를 꺼내주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서로 참 배려하고 있구나 생각했고요. 또 사실 이 정도 배려는 누구나 서로 하면서 살고 있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제 누구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 세상이 참 좋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 의식의 흐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해 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없네요. 부잣집 가정의 연교가 자신이 사는 대저택의 커다란 창문을 내려다보며 한 말인데요. 같은 시기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그 폭우 속 집에 들이닥친 물을 퍼내고 있었기에 정말 둘이 다른 처지에 있구나를 실감하게 되는 그들의 상반됨이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없네요. 너무 생각이 짧은 말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이닥친 태풍 소식에 이 대사가 떠오르며 다시 한번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8월 내내 비 소식이 끊이질 않았고 또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실제로 침수 피해가 여기저기에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다들 괜찮으신 것 같죠? 오늘은 태풍의 가장 취약한 주거 형태를 주제로 잡아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박승주의 승승장구에선 매번 현재 뜨거운 이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이슈 알아보죠. 경제환의 외딴 별과 행성 듣고 오시죠. 넌 무심한 듯 보였지만 I know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시간을 뺏기기 좋은 날 나와 한적한 곳을 걷고 싶어 아직 반도 모르겠어 알아갈 게 너무 많아 다른 사람과 다른 넌데 그걸 알까 내 눈에 비친 너의 모습을 담고 싶어 거짓말처럼 이뤄질까 평범함 속에 넌 별 모양인 거야 이 우주 속에서 외딴 별인 거야 그 주위를 맴도는 난 행성인 거야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봐 내 세상에서 가끔 나 너와 춤춰 네가 잠든 밤에도 나와 있어 잠 못 드는 게 더는 싫지가 않아
약속이면 그건 좀 싫어. 편하겠지 모두가 편하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건 좋을 테지만 무뎌지겠지. 환상 같은 날은 그 꿈이 깨져도 너는 특별해져. 평범함 속에 넌 별 모양인 거야. 이 우주 속에서 왜 딴 별인 거야. 그 주위를 맴도는 난 행성인 거야.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봐. 경제환의 외딴 별과 행성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반지하 주택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최근 잇따른 그 폭우와 태풍 속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지하 주택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건축법에 반지하 주택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흔히 알고 있죠. 반은 지상에 있고 반은 지하에 있는 걸 반지하라고들 했는데, 일단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이 땅 아래에 있는 집을 우리는 지하층이라고 하고요. 또 절반 이상이 땅 아래에 있지 않으면 지하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상. 그래서 반지하 주택은 일반적으로 집의 절반 정도는 땅 위에 나와 있고 절반 정도는 땅 아래에 묻혀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자, 이 반지하 주택이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또 이번처럼 비가 와도 언제나 문제가 있는 집이 반지하 주택입니다. 평소에는요, 일단 그늘이 지기 때문에 볕이 들지 않고요. 공기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습해지고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고 그것이 천식이나 우울증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또 창이 길 가까이에 나 있으면요. 그곳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집안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빗물이 창문이나 현관을 통해서 집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비가 많이 와서 그 비가 집 주변에 차게 되면 집을 빠져나오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그 수압 때문에요. 그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던 그 폭우 때 반지하에 사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었고요. 우리나라 법에선 사실 이 반지하 주택을 포함해서 이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을 생활하는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계층이다 라고 구분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죠. 이 주거 취약 계층이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거 취약 계층은요, 튼튼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층, 쪽방, 컨테이너, 노숙인 시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가구, 또 가정폭력 피해자, 또 아동 빈곤 가구 등을 우리는 주거 취약 계층에 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두된 문제의 주택, 반지하 주택도 주거 취약 계층,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생활하는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고 규정 지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이번 폭우를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정책을 만들어 내세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원래는요, 물에 자주 잠기는 곳, 침수 피해가 있는 곳에만 반지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게 했었는데 앞으로는요,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사람이 사는 용도의 지하, 반지하를 짓는 건 모두 불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던 주택을
없애고 또 새로운 신설은 아예 사람이 사는 용도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지금 이미 있는 그 주택들은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고 차차 없애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옮길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와는 약간 결이 다른 반지하 관련된 주택 그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은 대화를 해보지 않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이제 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애자고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번 폭우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먼저다라는 입장이 국토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번에는 알아보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 이 반지하 없애자는 사람들, 이것에 지금 찬성하는 국민들은 어떤 의견을 근거로 내세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아보자면 먼저 이 반지하 주택, 사람이 살기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고 이미 나라에서도 법으로 규정 지어 놨으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걸 시작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살아가는 환경을 전반적으로 좋게 고쳐 나가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옥탑방 같은 곳들 아까 말씀드렸죠. 옥탑방이나 노숙인 시설 이렇게 주거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들을 이번 반지하 주택을 시작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자라는 거죠. 또 그러면 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 그곳에 저렴한 집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경제적인 이유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제 당장이 아니라 천천히 없애나가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천천히 없애면 부작용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정책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짜면 될 문제지 반지하 주택에 사람을 계속 살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자는 건데요. 저도 항상 시사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저도 근데 이번에 반지하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던 그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오롯이 그건 주택의 문제였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주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목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 주거의 형태 자체가 초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반지하 자체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반지하가 사실은 지하 벙커,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용도로 지어진 거지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지어진 게 애시당초 아니었다고 하는 것도 이번에 들었고, 또 외국에는 반지하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벙커는 있는데요. 반지하라는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해외에서 이번 우리 폭우 사건이 보도가 될 때도 반지하는 반지하 자체를 영어로 적은 이제 BANJIHA 이렇게 반지하 이렇게 적어서 보도가 됐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속이 상해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우려하는 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빈틈없이 정책을 짜야 한다. 섣불리 그냥 주택 없애자, 반지하 주택 없애자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궁금해요. 제가 지금 한쪽의 입장만 들려드렸죠. 반지하 주택을 없애자,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려하는 입장, 반대측 입장도 함께 알아볼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있지 듣고 올게요. 있지 어제는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걸었어. 있지 그땐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있지 어제는 하늘이 너무 파래서 그냥 울었어. 있지 이제와 얘기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어. 내일 비가 내린다면 우린 비를 맞으며 우린 그냥 비 맞으며 내일 세상이 끝난다 우린 끝을 맞으며 우린 그냥 끝 맞으며 오늘은 온종일 바람이 문을 두드리다. 있지 오늘은 하루 종일 무얼 기다리다 무얼 기다리다가 있지 오늘은 나도 몰래 나를 떠나리다가 나를 내버리다가 있지 어제는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걸었어. 있지 그때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네, 여러분은 자우림의 있지 노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반지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와,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방송 성주 FM입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는 사이에 여러분의 DJ 영디가 윤소영 아나운서가 왔다 갔어요. 안에 들어가도 돼? 라고 해서 들어와도 된다고 하니까 커피를 주고 갔습니다. 얼음 동동 띄워서. 지금 딱 목말랐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성주 방송이 좋습니다. 이 점을 좀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배려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 반지하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오늘 한번 띄워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프닝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며 따뜻하게 보내자. 이미 저는 오늘 아침인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참 좋아요.
계속 이어서 공부합시다. 공부는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찬성하는 반지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을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반지하 주택 없애지 말자. 이번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우려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냐는 거죠. 주거를 옮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해도 그들이 어느 집에 갈 수 있겠냐. 그들이 찾는 건 결국 또 어떤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옥탑방 등 또 다른 주거 취약 계층이 될 것이다. 그 취약한 환경의 주거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지하 주택을 없앨 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빗물이 빠지지 않는 그 배수시설이었잖아요. 배수시설을 고치자. 우리 도시 환경, 도시의 인프라를 지금 제대로 구축하는 게 더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그 반지하 없애기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에서도 반지하에 대해서 정책을 내놨다고 했죠. 그들이 다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주거로 이동시키겠다, 이전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만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20만 가구라고 합니다. 20만 가구? 생각보다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두 어디로 옮길 거냐? 얼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이들을 지상층으로 이주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경제적인, 금전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건 사실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빈틈, 너무 많은 우려사항들, 빈틈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해요. 지금 이번 폭우로 아까 희생됐던 그 반지하 가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두 가구가 희생됐는데 그 두 가구가 모두 장애인 가족이 있는 장애인 가구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 텐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 가구가 폭우의 피해를 더 심하게 입었단 거죠. 사망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장애인 가구는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장애라는 또 다른 힘듦을 겪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수치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하 가구나 반지하 가구에 사는 가구 5곳 중에 한 곳이 장애인 가구라고 합니다. 너무 많죠? 이들이 겪는 경제적인 문제 또 장애라는 어떤 불편한 사회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거리가 많네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사실 이 반지하나 경제적인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노래 듣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를 반지하, 영어로도 반지하로 표기를 했다라며 그 해외 언론들이 반지하는 한국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 미국 뉴욕에서도요 반지하 관련된 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반지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있었는데요. 뉴욕에도요. 이 반지하에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미국 뉴욕에서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허리케인 때 심한 피해를 또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피해를 겪었는데 그 당시 뉴욕주의 대응은 우리나라와는 반대였다고 해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그 반지하 주택의 문제를 합법으로 바꾸자. 사실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게 합법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면 위로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그 주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이 좀 더 많아지죠. 그 점을 뉴욕주는 노렸던 겁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데려와서 지켜주자라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뉴욕의 대응을 들었을 때 좋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좋다. 문제가 항상 이제 어둠 속에 있으면 해결을 나라가 나서서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좋다 생각했지만 사실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뉴욕은 그들을 어떻게 지켜줄 건지 뉴욕의 앞으로의 이제 대응 방침이나 정책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해외에는 아예 크게 반지하라고 대두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올바른 해결을 좀 나라와 서울시 각 지 자체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민들도 의견들을 많이 내보입시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누구도 그 집의 문제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비 소식이 남아있죠. 그리고 비는 당연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올 거고 또 다른 심각한 피해가 닥칠 때 다시는 올해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더니 또 좀 지치시죠? 지금 한 32분가량 어려운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서 오늘 하루 힘차게 해줄 명대사 들려드릴게요. 노디시카의 화성 이주 계획 듣고 오실게요. 이렇다간 정말 미쳐버릴지도 더 이상 이 지구엔 의미 없다고 2022년부터 인류를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지러워 뭐가 많은지도 도저히 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짓거리는 짓도 I knew the work and I'm doing right now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생각을 생각했다면 화성에 주 계획을 세워 화성에 주 계획을 세워줘 속에 인류를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머지않았다도 망쳐버릴지도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 없다고 어지러워 뭐가 많은지도 도저히 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짓거리는 짓도 I knew the work and I'm doing right now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생각을 생각했다면 화성에 주 계획을 세워 화성에 주 계획을 세워줘 그리고 넘쳐 everyday 그리고 감춰 everywhere 솔직하지 않은 이곳에 살아갈 방법을 모르겠어 명예를 향한 것이 여기라면 나도 없는 지금 되돌리기에 늦었지 어서 나서에서 말수가 어지러워 뭐가 많은지도 도저히 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짓거리는 짓도 I knew the work and I'm doing right now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생각을 생각했다면
따따라라라. October rain 젖은 바람 냄새 October pain 아파했던 우리 힐링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But it's too late 휴식이 실력 향상에 도움될 것이란 건 확실해. 드라마 퀸스 갬빗 명대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에게 휴식이란 보상을 좀 주셨나요?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퀸스 갬빗. 제가 정말 너무 재미있게 본 또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사고로 인해 부모님, 어머니를 잃은 한 여주인공이 이제 체스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스를 보육원, 다락방 같은 곳에서 그 보육원 시설 관리인에게 체스를 배워요. 그러면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요. 그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가 퀸스 갬빗입니다. 이 성장 스토리가요, 그냥 희망찬 잘 살아보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할 말 하고 굉장히 센 성격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격을 가진 이 주인공 이름이 베스인데요. 베스가 시원시원하게 할 말 하면서 당대 유명한 체스 선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꺾어나가는 그 과정이 아주 속 시원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이유는요. 휴식이 실력 향상에 도움될 거라는 건 확실하단 이 명대사 때문입니다. 이 대사는요. 드라마에서 새엄마가 나와요. 그 새엄마가 주인공에게 휴식을 권하는 장면인데요. 이 배경에는 아주 유명한 아주 실력이 뛰어난 세계 챔피언 그 체스 선수를 그 선수와의 시합을 앞둔 시기에 제가 조금 그 선수의 어떤 그동안의 승부들을 좀 복귀해야 한다라고 책을 막 들여다보고 있는 베스에게 새엄마가 쉬어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 장면에서 느꼈던 감정은 참 답답함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쉬자고? 저는 좀 화도 났는데요.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공부할 시간을 정말 줬으면 좋겠다고 전 느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휴식이 우리의 주인공 베스에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정말 쉴 시간이 필요했고요. 베스가 비 오는 날 휴식을 취하면서 혼자 이제 우비를 쓰고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도 하고 하는 시간이 결국 승부에는 도움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해요. 승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드라마가 이게 지금 스포일러일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마냥 주인공이 이기기만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위기가 찾아와서요. 뻔하게 이제 승승장구 이기기만 하는 그런 드라마는 아니어서 훨씬 더 심장이 쫄깃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도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서 이 명대사를 가져왔고요. 여러분도 오늘 자신에게 너무 열심히 채찍질만 하셨다면, 달리기만 하셨다면 때로는 달달한 휴식을 좀 즐기면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 하나 준비하시고 자신에게 그 음식도 대접하면서
한번 쉬어보면 어떨까요? 자, 노래 이어서 듣고 올게요. It's love, it's love. We're not stopping. 네가 머문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건 겁없이 외치던 말 사랑해 너를 영원하게 You and I 터지는 눈물이 말하잖아 난 그냥 전부 던진 거야 아무런 망설임 따위도 멋대로 끌렸던 그대로 Oh my baby 달려가 안을게 I love 너의 모든 것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전율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Girls we are forever It's now or never Yeah we forever Forever one Ever one Ever one Ever one 날 꼭 안아 절대 놓치지 마 가슴이 뛰잖아 다시는 아파하지 마 너의 마음을 우린 다 알아 내 곁에 있어줘 이 순간도 마지막처럼 You know your love is crazy 항상 그랬지 Oh my baby 사랑해 기억해 I love 너의 모든 것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전율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Cause we are forever It's now or never Yeah we're forever Forever one Ever one Ever one Ever one 언제나 널 곁에 있고 싶은데 널 생각하면 강해져 There's no one like you No one like you 우리 꼭 영원하자 우리 머문 이 세상에서 내게 말했어 다시 태어나도 날 사랑할게 Cause we are the one Ooh I love 너의 모든 것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그 전율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Cause we are forever It's now or never Yeah we're forever Forever one Ever one Ever one Ever one 박승주의 승승장구. 네, 박승주의 승승장구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개인적으로 노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노래가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던 소녀시대의 Forever One은 요즘 아주 많이들 듣는 노래죠. 이것 말고 앞에서부터 이제 윤하 노래라든가 자우림 노래, 노디시카 이런 노래들이 좀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디에서 제가 가져오게 된 건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실 박승주의 승승장구를 제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노래를 잘 안 듣습니다. 좀 DJ로서 자질이 없나 싶은데 노래보다 저는 대화하는 거 좋아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폰, 줄 이어폰, 무선 이어폰 둘 다 용도가 전화 통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노래를 듣지 않는데 이런 무선 이어폰이 필요한지 물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랬죠. 통화하려고 한다. 노래를 들으면서 걸으면 저는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주변 소음을 막 잘 들으면서 걷고 싶어서 전 진짜 노래를 잘 안 듣고요. 유일하게 들을 때가 샤워할 때 정도인데요. 그래서 정말 노래를 안 듣는 시기가 없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다 노래를 듣고 있는 그런 친구들, 직장 동료에게 노래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와 출퇴근을 함께 하는 친구가 드라이브를 하는 내내 들려주는 노래가 너무 좋고 독특하기에 제가 듣는 그런 대중적인 노래는 아니기에 물어봤죠. 이 노래 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런데 노래 취향이 아주 확고한 동료분이어서 그런지 항상 이런 류의 노래를 찾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전 좀 멋있더라고요. 자신이 듣는 음악 취향이 확고하고 또 그걸 저에게 이제 추천을 해주는 내내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오늘 나왔던 노래는 그 친구가 플레이리스트를 아주 만들어서 줬는데요. 일명 동료의 플레이리스트였는데 그게 너무 막 신나서 새벽에 이 노래도 좋고 이 노래도 좋은데 뭔가 제 이제 라디오에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노래를 조금 선곡했고 이 노래는 노래는 참 좋은데 제 라디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뺐고 이러면서 이 노래는 막 가사가 좋고 이 노래는 뭐 어떻고 이 가사도 단순히 막 사랑해 헤어졌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나 철학적인 그 작사가의 생각이 들어간 가사들이다 이러면서 너무 막 신이 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듣는 내내 저도 뭔가 미소가 지어지고 참 멋있다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노래들 다 제목 말씀드렸으니까요. 가수도 제목도 찾아보시고 가사도 한 번 더 염두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감정은 제가 참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항상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가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러는 동안 저는 항상 효율적이고 싶어 했고 성과를 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친구가 노래에 흠뻑 취해서 얘기를 하고 영화제 자주 가고요. 영화 자주 보고요. 드라마 많이 보고요. 책도 많이 읽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절대 비생산적인 일이 아니구나. 너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다 그게 양분이 되고 이걸 안 해온 내가 영화도 드라마도 책도 많이 접하지 않았던 내가 참 바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화나 드라마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에 본 드라마예요. 오늘 퀸스 갬빗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제 제 주변에 그런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도움 덕분이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도 너무 현실에 치여서 생산적인 효율적인 것만 고려하고 지내고 계셨다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좀 촉촉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무엇이든 하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적셔줄 수 있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계기가 제가 되면 정말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친구가 어느 날 불과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책을 읽어봤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출퇴근을 차로 같이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 이제 저에게 책을 아냐고 읽어봤냐고 물어서 제가 마침 읽어본 책이었어요. 읽어봤다 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 뭔가 이 책을 읽고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라는 얘기 자체가 전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아주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책이 재미가 없었고요.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지루했다. 그게 판타지 소설인데요. 꿈에 대해서 다룬 판타지 소설인데 저는 그런 판타지적인 부분을 읽을 때는 아예 저를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기대를 했는데 꿈이라는 추상적인 걸 다루면서도 현실적으로 녹여낸 게 제게는 재미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더 환상적이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는 그 점이 좋았다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걸 현실적으로 추상적인 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담은 게 재밌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와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는 또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 꿈이라는 소재를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담아서 재미가 없었다라고 했대요.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나 다르게 느끼다니. 세 가지나 이미 감성이 나온 거니까 각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늘 오늘 스터디 해야 돼. 오늘 일 이만큼 했고 오늘 내가 만든 영상이나 오늘 내가 한 게 어느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어. 이번엔 잘했어. 못했어.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데 문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나 참 좋은 거구나를 최근에 느꼈어요. 정말로 오늘 혹시 아까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퀸스 갬빗의 명대사를 듣고 오늘 좀 나에게 휴식이라는 달달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정말 드라마나 영화 혹은 책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씩은 그런 시간 갖는 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는 어떤 정론이죠. 그 말을 지금 이렇게나 왜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좀 쉬면서 문학 작품이나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삽시다 라는 말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2곡 이어서 들으면서 오늘 박승주의 승승장구 마무리할게요. 항상 행복하게 삽시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잠 푹 주무시고요. 덥고 춥지 않게 적당한 온도 유지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박승주의 승승장구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항상 나란히 너와 나 손에 닿은 바람 기억할까 작은 햇빛들이 매번 햇빛 줌들은 둘둘 엉켜있고 눈 한쪽을 건네주던 너 겨우 열곡 반복되며 같이 흥얼대다 바람이 줄을 내려가 흔들면 혹시 빠지진 않을까 더욱 가까이 붙어 내게 맞춰갔던 난 너의 세상을 함께 듣고 싶어 네 눈에 담은 걸 같이 보고 싶어 너의 맘 깊은 곳 작은 감정 하나도 내게 모두 다 전해지기를 어느새 시간은 지나 모두 흐려지고 어디론가 숨은 mp3 이젠 이어질 줄조차 없는 세상이라 그때
기억자 너머에 그때 그 노래가 입을 맞추면 우리 반씩 나눠 들었던 모든 추억들이 두 귀로 쏟아내려 난 너의 세상을 함께 듣고 싶어 네 눈에 담은 걸 같이 보고 싶어 너의 마음 깊은 곳 작은 감정 하나도 내게 모두 다 전해지기를 내가 좀 들리네 그냥 말해 뭐해 대답만 하면 돼 우리 둘이 같은 걸 보고 있다 생각하니 너 아이쿠 넌 그저 내 fishing ground 난리 다 난리 네 눈에 꿀이 drop drop it pop it 두 바비 여기 저기 뭐야 win win 허락 나비들도 뭐야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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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조급해 보여 네가 다가와 날 볼 때마다 꿀 떨어진다 잘한다 잘한다 예뻐 우쭈쭈쭈 뿜뿜뿜뿜 움직여 감히 넌 볼 수 없는 그 좋은 Don't say anymore 그러다가 나타나질라 가족도 못듯하게 다가가 봐줘도 뺐다 할래 모조리 탓다 나를 보고 눈빛 뗐어 우리 다 잡은 물고기라 방심하다 그게 다칠 거야 섣불리 텅 비치는 말 꿀 떨어진다 크롭티만 입었었지 빨간 몰랐었지 의미 긋던 이제 새겨다 커보니 알게 된 famous Nothing pickle 뚱뚱 나봐 그래봤자 넘어가는 내가 조심해 그러다 너 꿀 떨어질라 What about me 어차피 너 좋아할 거 알고 있으니 뭐 가만